나오는 애들만 조금 조심해주면 돼요. 알겠죠? 문제 풀 때. 그건 이제 어떤 문제에서 질량수가 뭐 아까 얘기한 염수처럼 35짜리 애가 몇 프로 나오고 뭐 37짜리 애가 몇 프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질량수가 35, 질량수가 37. 그럼 원자량을 구해라. 그랬을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0분을 곱해가지고 더해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치? 자, 분자량으로 넘어갈게요. 분자량은 분자의 상대적인 질량 똑같지? 분자의 상대적인 질량은 분자의 구성하는 원자들의 원자량을 다 더해주면 그냥 되는 거잖아요. 그치? 예를 들어서 CH4다. 분자량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C가 원자량이 얼마였지? 12에다가 1짜리가 4개 있으니까 그냥 16이 되는 거죠? 분자량은 그냥 더하기만 할 줄 알면 돼요. 화학에서 수학은 사칙연산만 할 줄 알면 됩니다. 그쵸? 물론 2에서 뭐 로그가 나오긴 한데 로그가 어려운 로그는 아니고 상용 로그 정도만 나오기 때문에 화학에서는 수학이 그냥 더하기 빼기 이동을 잘 하면 돼요. 그쵸? 자, 어찌됐건 분자량은 분자의 상대적인 질량이고 그냥 원자량들 다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치? 어려울 거 없고 원자량은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다 주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뭐 수소나 탄소, 산소, 질소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다 그랬지? 산소는 얼마? 5가 얼마죠? 5? 원자량이? 16. N은? 14. 그지? 뭐 H는 알 것이고 탄소는 10이고 그 정도 알아주면 편하고 심지어 이런 애들도 거의 문제에서 주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외우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분자량 얘기했고 화학식량은 화학식이라는 건 그냥 사실은 그냥 의미가 없어. 분자로 나오면 분자량, 실험식으로 나오면 실험식량 계산하면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CH4나 아니면 뭐 CO2 같은 애들은 이거 자체가 그냥 분자예요. 분자는 독립적으로 딱 떼서 하나의 단위로 얘기할 수 있는 걸 분자라고 하거든요. 이산화탄소가 있어. 얘는 이산화탄소 분자로 존재해. 이게 하나의 분자. 만약에 이게 끊어지나 결합이? 그러면 더 이상 얘는 이산화탄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맞죠? 이산화탄소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어야지 얘만 우리가 이산화탄소라고 얘기하지 끊어져 버리면 더 이상 이산화탄소가 아니에요. 즉 어떤 물질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가장 작은 기본 단위가 바로 분자가 되는 건데 이렇게 분자로 존재하는 물질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물질들도 있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금속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이온결합 물질, 뭐 소금 같은 게 있다. 소금의 주성분은 염화나트륨이고 염화나트륨을 식으로 쓰면 NaCl 이렇게 되죠. 얘는 분자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염화나트륨은 실제로 나트륨 이온이랑 염화 이온이 1대1의 비율로 연속적으로 계속 결합돼 있어요. 수도 없이 많은 개수의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 그래서 이게 소금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의 분자라고 떼서 정의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식을 이렇게 써. 그렇다고 해서 소금, 염화나트륨 속에 나트륨하고 염수가 하나씩만 들어있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라 그랬죠. 다만 몇 대 몇의 비율? 1대1의 비율. 하지만 숫자를 다 쓸 수 있다 없다? 없죠. 못 세니까. 그럼 그냥 약분해서 NaCl 이렇게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는 이런 식을 무슨 식이라고 한다? 실험식. 근데 개수 다 써야 돼. 다 쓰는 식을 뭐라고 한다? 분자식. 다 쓸 수 있어. 실제로 셀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분자들은 우리가 분자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물질들은 실험식으로밖에 못 나타내고 철이 있다. 얘도 Fe 그냥 이렇게 하나 썼지만 진짜 철 원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뭐 철 덩어리가 있으면 엄청나게 많은 철 원자들이 있을 텐데 그걸 쓸 수 없죠. 그래서 그냥 Fe까지만 쓰는 거. 이런 거 다 실험식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얘네들 분자식이랑 실험식이랑 구별할 필요 없이 그냥 화학식량은 얘네들 구성하는 뭐 원자량의 합만 그냥 보여주면 돼요. 그치? 무슨 식이건 간에 그 식에 해당하는 뭐 NaCl이면 Na의 원자량, Cl의 원자량 그냥 더해주면 되는 것이고 CO2 같은 경우에 C하고 O 두 개의 원자량 그냥 더해주면 돼요. 화학식량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냥 분자식이건 실험식이건 구별할 필요 없이 그냥 원자량 다 더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뭐 이런 게 헷갈리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 NaCl은 실제로 하나 아닌데 그럼 실험식량이 정확한 게 아닌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얘 합을 구해서 우리가 계산해주면 1몰일 때 기준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1몰일 때 질량을 구했을 때하고 원자량들의 합을 구한 거하고 실제로 같아요. 그러니까 실험식은 사실 약분한 건데 실제 값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그런 생각 안 했나요? 안 했는데 내가 괜한 말을 했나? 아무튼 약분한 거면 안 똑같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다 1몰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1몰에는 우리가 실험식으로 나타낸 요 NA하고 CA 그냥 원자량의 합만 구해서도 똑같이 1몰의 값, 실제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게 뭔 소린지는 이제 뭘 배우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시성식이랑 요거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그지? 분자식은 이렇게 개수 다 쓰는 거였지? 뭐 예를 들어가지고 H2O2다. 이거 무슨 식이야? 그냥 딱 보면 물어보면 분자식이지? 근데 얘는 뭘로도 바꿀 수 있냐? 실험식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가장 간단하게 약분하면 어떻게 되죠? HCO가 실험식인 거지, 그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분자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여기 실험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물질들이 있는데 만약에 H2O다. 이거 무슨 식이에요? 분자식이지? 얘 약분해도 똑같죠? 그럼 얘는 무슨 식이라고 해? 그냥 분자식이라고 하는 거야. 실험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알겠죠? 분자식하고 실험식하고 같을 때는 그냥 분자식이라고 얘기해주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구조식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메테인이 있어. 그럼 분자식이죠, 그치? 근데 얘를 실제로 탄소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면 이건 무슨 식? 구조식이 되는 거지? 근데 이런 식들도 있었죠. 이상하게 썼지. 얘 탄소끼리 모아서 쓸 수 있잖아, 이렇게. 그지? C2, H4, O2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쓰면 이거 무슨 식? 분자식. 근데 굳이 이거 이상하게 풀었었어. 이거 무슨 식? 시성식. 풀어서 쓰는 이유는 작용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작용기는 여기서 COOH, 이거 화학식이라고 하는 과거엔 다 배웠는데 교과에 표현하면서 다 빠졌어요. 엄청 쉬워졌어, 화학이. 옛날에는 카복식이 뭐 하이드록식이 다 했고 그리고 탄소 고리형 탄소까지 이름 다 외우고 다 공부를 했거든요. 벤젠 종류도 다 외우고. 근데 다 빠졌었어. 그냥 통으로 아예 없어졌어요. 건드리는 수준만 하고 넘어가서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 파트는 좀 암기 파트였거든요. 근데 암기 파트가 다 빠진 거라고 보면 돼요. 쓸데없는 거 외우지 마라 이건 것 같아. 좋은 거지. 그지? 어차피 화학을 전공하거나 뭐 화학이건 생명이건 그런 비슷한 계열을 공부하면 대학교 가면 무조건 1학년 때 일반화학 수업 듣고 다 해요. 똑같은 거 다 어차피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과학을 전공해도 생화학 수업 듣고 화학 수업 다 들어야 되거든요. 다 비슷한 그런 쪽이에요. 선생님 전공은 분자생물이에요. 분자생물. 그리고 선생님은 대학원 때 생화학 연구실에 있었거든요. 그럼 화학이야. 화학이랑 생물이랑 정말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안 배워도 나중에 대학교 가면 꼭 화학 전공 안 해도 다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대학교 가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게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정말로. 그냥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 그래서 화학 원칙 다시 보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대학교 가서 시험 공부할 때. 신기하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 수능 보고 나면 다 까먹어서. 한 대학 1학년 때는 조금 생각나긴 하는데 이상하게 전공 공부하다 보면은 배웠던 거 하나도 기억 안 나더라고요. 다시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자 그래서 시성식은 자기의 작용기를 표현하는 식이다. 그래서 시성식만 봐도 아 얘가 아세트산인데 산성의 물질을 띠고 있는 그런 녀석이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봐봐. 이런 물질이 있어. 여러분 이게 뭔지 모르죠? 하지만 COOH를 가지고 있어. 카복실기를 가지고 있어. 카복실기 가지고 있는 산성 물질이겠네. 얘는 폼산이라는 물질인데 뭔지 몰라도 COOH 있으면 물에 녹아서 산성을 띠는 물질이거든요. 그 예측은 할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은 아세트산은 뭐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내놓는다 뭐 이런 말 나오는데 여러분 중학교 때 그 산과 염기라는 단원에서 산성 물질은 물에 녹으면 수소이온을 내놓는다 이런 거 배웠죠? 불과 몇 년 전인데 기억이 자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수소이온이 나오는 애들을 산성
물질이라고 얘기하고 아세트산 같은 경우는 산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시성식이라고 얘기했었고 분자식, 구조식 이런 것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어요. 자, 그럼 이제 뭘 들어볼게요. 이 사이에 문제가 숙제였을 텐데 혹시 그 29쪽 여기서 질문 있나요? 여기 숙제 아니니? 숙제였죠? 질문 혹시 있는 사람? 없어요? 네. 잠시만요. 국어 선생님이세요? 원장님이 저희가 시간이 혹시 나오면 너무 상관없는 사람이시네요. 여기 안쪽에 여기를 애들 다 오고 나면 여기 그 쓰라고 저희가 지금 6명 시간 한정해서 만약에 안 되면 그냥 불 켜고 섞어요. 네, 정말. 그리고 너무 미안해. 우리 오늘 자고 불 끄고 가라고. 네. 9명이 넘으면 안 돼. 잡혀가는 건가? 모르겠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혼날라나? 왜 9명 넘냐고? 근데 9명이 딱 될 것 같은데 어쩌면 한 명이 더 보강을 올 수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이들 다 들어오면 여기 밖에 불 꺼놔야 될 수도 있어서 쉬는 시간 나가는데 불 꺼져 있다고 놀라지 마세요. 설마 지금 단속하러 돌아다니진 않겠지. 질문 없어요? 29쪽에? 진짜? 질문해도 돼. 이게 반이 분위기가 형성이 될 때 질문 안 하는 분위기로 가면 끝까지 진짜 아무도 질문 안 하더라고요. 해도 돼요. 알겠죠? 뒤로 가면 이제 계산 문제들 나오면 질문을 하겠죠? 할 수밖에 없으니까. 안 하면 선생님이 그냥 막 골라가지고 풀어줘야 돼. 다 풀어주거나. 다 아는데 풀면 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골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쪽에 화학에서 몰이 화학1에서 제일 중요해요. 이거를 모르면 화학1을 공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계속 나와요. 모든 단원에서 귀신처럼 쫓아다닙니다. 2에서도 당연히 나오죠. 그래서 몰 개념을 처음에 잡을 때 잘 잡아야 처음에 잘 잡으면 안 어려워요. 하나도 몰이. 그래서 화학이 막 재밌어지고 나 이과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 전공을 이렇게 막 인생이 바뀔 수 있어. 근데 약간 이거 설명 들을 때 멍 때렸어. 오늘 저녁 집에 와서 뭐 먹지? 배고프네? 늦게 먹어야 되는데 막 다른 생각하다가 설명을 못 들어가지고 놓치면 한두 개 놓치면은 그다음부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여기가 어디고 나는 누군가 이렇게 되거든요. 잘 들어야 돼요. 알겠죠? 자, 몰은 묶음의 단위예요. 자, 묶음의 단위 여러분들 왜 쓰나요? 색이 편하려고 쓰는 거지, 그치? 화학에서 사용하는 묶음의 단위가 몰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묶음의 단위를 쓰려면 뭐 연필 12다스 뭐 이런 식으로 계란 한 판 30개 뭐 이런 식으로 뭐 좀 간단한 수를 이용해서 또는 아니면 십지법을 이용해서 묶음의 단위를 쓸 수 있는데 1몰이라고 하는 거, 화학에서 사용하는 묶음의 단위 1몰이 몇 개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거든요. 뭐지? 뭐 저런 숫자를 묶음의 단위로 쓰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자, 이게 개수가 감이 안 오죠. 얼마나 많은 건지. 여러 가지 예시가 있는데 그냥 예를 들면 우주 전체에 있는 모든 별의 개수를 다 합하면 얘 정도 될까 말까 돼요. 모든 별의 개수를 다 합해도 이게 될까 말까 해요. 엄청나게 많은 개수인 거예요. 우주에 있는 별이 얼마나 많겠어요? 정말 많은 숫자야.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인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딱 떨어지지도 않는 이상한 숫자를 묶음으로 쓰냐면 얘를 묶음의 단위로 쓰면 엄청나게 편리해져요. 화학에서. 뭐가 편리해지냐면 질량을 알면 개수를 구할 수 있고 개수를 구하면 질량을 구할 수 있고 거기서 나아가서 부피도 구할 수 있고 부피를 알면 질량을 구할 수 있고 그 안에 분자가 몇 개 있는지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왔다 갔다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화학 반응에서 하나의 물질의 질량을 알고 있으면 나머지 물질이 얼만큼 몇 그램 반응하고 생성되는 애가 몇 그램 생기는지 그리고 부피가 몇 리터가 될 것인지도 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몰을 얘를 묶음의 단위로 쓰면 엄청나게 편리하고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아니겠지만 물이 예를 들어 18g 있다 쳐볼게요. 이건 그거보다 많겠지만 물이 18g 있어. 물이 18g 있어. 그러면 이 안에 물 분자 몇 개인지 여러분들 모르죠? 근데 이제 오늘 수업 끝나고 나면 물이 18g이다. H2O가 18g이다. 얘 순수하게 물만 있다고 쳤을 때 그 물 분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있어. 이렇게 집에 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엄마가 예를 들어서 물을 9g을 따라줬어. 엄마 이 안에는 물 분자가 3.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있어. 이렇게 딱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진짜 물 분자가 그렇게 들어있어요. 질량을 알면 개수, 개수를 알면 질량, 부피를 알면 질량 다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위인데요. 이 숫자는 어디서 왔을까? 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는 사람들이 어떻게 계산했고 어디서 이제 나온 숫자인지를 좀 살펴보면 아까 전에 탄소의 원자량이 10이라고 그랬죠. 질량수 10위짜리 탄소를 원자량의 기준으로